이 데드락이라는 게 이제 이 6장을 했으면 7장까지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봤지만 이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 때문에 이 세마포 같은 걸 쓰다 보면 데드락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데드락이 이슈가 되고 이제 스타베이션도 이슈가 되는데 그 중에 스타베이션은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빼뜨렸고 이 데드락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이 부분까지 이제 하면은 오늘 끝나겠지. 자, 데드락을 이제 데드락이 발생하려면 일단은 컨커런트한 프로세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어떤 일을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경우겠죠. 자, 데드락을 그래서 이제 데드락이 이제 데드락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먼저 시스템이 또는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이 데드락이 발생했줄 안 한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프로그램 짜놓으면 이게 뭐가 안 돌아가는데 이게 왜 안 돌아가는지 내가 뭐 다른 이유 프로그램을 잘못 짜갖고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돌아가는지 데드락이 발생했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락을 먼저 디텍션을 해야 됩니다. 그 데드락을 디텍션 하는 것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드락을 디텍션하고 데드락이 디텍션이 됐으면 그걸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데드락이 안 일어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면 돼요. 아예 회피하는 거. 데드락을 이제 아예 회피하는 거. 데드락이 일어나면은 그걸 이제 뭐 일어난 데드락을 방지해 주는 거.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여러 종류의 그래서 데드락을 핸들링하는 거에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7장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다 하면은 진도를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체제를 배웠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드락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실제 디테일한 알고리즘은 제가 커버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데드락을 이제 어떻게 디텍션 하는가 정도까지만 하려고 해요. 자, 데드락이라는 게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리소스를 각각의 프로세서가 이제 가지거나, 어떤 프로세서는 가지고 있고 다른 프로세서는 그걸 가지려고 이제 기다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이게 데드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도 비슷하게 이제 시스템에 테이프 드라이버, 이 책이 이제 옛날 거라서 요즘 테이프 드라이버 쓰는 컴퓨터도 없죠. 옛날에는 이제 백업용으로 뭐 테이프 드라이버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음악도 테이프로 음악 들었어요? 어릴 때? 뭐 테이프 많이 썼죠. 요즘은 거의 안 쓴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P1과 P2가 서로 한 개의 테이프 드라이버는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테이프 드라이버가 테이프라는 게 이게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퀀셜 액세스만 가능해요. 그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테이프도 돌아가는 거라서 그래서 둘이가 동시에 맞설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한 프로세서가 테이프를 돌리고 있으면은 다른 프로세서가 동시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뮤텍스를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어갖고 P1, P2가 각자 이제 테이블 하나를 리소스를 액세스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이 프로세서가 뭔가 일이 끝나려면은 P1도 그렇고 P2도 그렇고 테이프 드라이버 두 개를 다 사용해야 돼. 두 개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게 쉐어드 리소스니까 각 테이프마다 세마포를 하나씩 정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마다 이제 세마포가 걸려 있으니까 이 세마포 이름하고 이제 테이프 이름하고 같다고 보면은 테이프 A에는 세마포 A가 걸려 있고 테이프 B에는
이제 세마포 B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P0는 A를 먼저 딱 획득을 했어요. 거의 동시에 P1은 B를 먼저 획득을 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웨이트 문장을 하려고 보니까, 왜냐하면 각 프로세서는 테이프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A하고 B 둘 다 이제 획득을 하려면 양쪽에다 웨이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공교롭 때도 하나는 A에 먼저 걸어주고 하나는 B에 먼저 걸어주고, 그러면 두 번째 웨이트 문장을 서로 진행을 못하죠. 누군가 하나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데드락이 발생해요. 이렇게 다리에 이제 여기는 1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로 진행하고, 하나가 다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다리가 이제 이쪽에서 오는 프로세서들, 그죠? 이쪽에 오는 창을 프로세서, 각각의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이 다리는 이제 쉐어드 리소스죠. 그래서 이쪽에 오는 프로세서와 이쪽에 오는 프로세서가 이제 동시에 이 쉐어드 리소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잘 봤듯이 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배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 작은 사람이 지급하는 거죠. 치킨 게임인가,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미국, 무조건 중국, 경제전쟁 하는데 지금 서로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다른 동호회에서 만나서 아니면 이제 이쪽은 이제 한국, 이쪽은 미국, 둘 다 대단하게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요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드락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롤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한쪽이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롤백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리소스를 강제로 운영체제가 개입해갖고 누군가 외부에서 개입해서 뺐던가, 아니면 스스로 롤백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데드락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데드락을 해결하고 나니까 꼭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전에 설명했죠. 다이닝 필러스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데드락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 문제에. 근데 아마 스타베이션이 오픈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 데드락을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시스템 모델 뭐 이런 거.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10장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PPT가. 자, 일단은 이제 데드락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모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리소스를 전부 다 이제 R이라고 잡았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리소스라고 하는 게 뭐 CPU, 메모리, IO 디바이스 또는 쉐어드 메모리, 뭐 세마포 이런 게 다 리소스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리소스라고 보면 돼요.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면 이제 각 리소스마다 WI의 인스턴스를 가진다. 왜냐면은 뭐 디스크가 두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리소스 타입은 디스크인데 이제 인스턴스는 두 개죠. W1, W2 뭐 이렇게 각 리소스마다 이제 인스턴스를 가진다. 그리고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먼저 리퀘스트를 해야 되고 사용하고 그리고 해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때마다 리퀘스트 할 때마다 세마포로 이게 만약에 이 리소스가 이제 쉐어링 되는 쉐어드 리소스면은 요때 웨이트를 해줘야 되고 요때 시그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자, 요거 이제 많이 또 시험에 뭐 공무원 시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데드락이 발생하는 4가지 조건. 운영체제는 무슨 과목이라고? 이거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 그래서 이게 무슨 공무원 시험에 뭐 사지선답인가 오지선답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요 4가지 조건이 아닌 것은 해놓고 뭐 하나 슬쩍 끼워 놓으면 오지선답 문제가 되겠죠.
데드락이 발생하려면 요 네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가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 같은 거죠. 한 프로세서가 한순간에 하나 리소스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프로세서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데드락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뮤추얼 익스클루전이고 홀드 앤 웨이트. 누구 하나는 리소스를 잡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프리엠션. 한번 리소스 잡고 있는 프로세스를 강제로 지금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강제로 죽이면 이제 데드락이 해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엠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큘러 웨이트. 요거 서큘러 웨이트는 성격이 두 번째하고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자기가 하나를 리소스를 일단 획득을 하고 다른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홀드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아까 저기처럼 다이닝 필라스코 같은 거 보면은 하나를 홀드하고 하나를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또 다른 프로세서가 홀드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화살표로 쭉 해놔보면 항상 사이클이 생겨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그래서 서큘러 웨이트 현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단지 둘이면은 P1, P2가 얘는 얘가 풀어주길 기다리고 얘는 얘가 풀어주길 기다리고, 이렇게 둘이면은 이런 서큘러 웨이트가 생기는 거고, 세 개면은 요런 서큘러 웨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항상 이제 동시에 발생한다. 외우세요. Mutual exclusion, hold and wait, no preemption, circular wait. 자, 그래서 이제 이 데드락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데드락이 발생하면은 이걸 피하든가 예방하든가 피하든가, 그죠? 예방하든가 피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드락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를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가장 이론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예요. 그래프는 자료 구조 중에 트리 그래프 하는 거 있죠. 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리소스 알로케이션 하는 거를 이제 자료 구조의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틱스, 자료 구조의 그래프를 보면은 벌틱스가 있고 엣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벌틱스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프로세서를 나타내는 벌틱스와 리소스를 나타내는 벌틱스.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P1이 리소스 J를 리퀘스트를 하면은 화살표가 요런 방향으로. 그러다가 그 리소스가 할당이 되면은, 사인이 되면은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RJ를 리퀘스트 하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게 P1한테 할당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프로세서는 우리가 동그라미로 나타낼 거예요. 리소스는 네모로 나타내는데, 리소스는 안에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디스크 1, 2, 3, 테이프 1, 2, 3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네모 개수가 이제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면 PI가 리소스 RJ를 이제 리퀘스트를 했으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벌틱스, 이것도 벌틱스고 이것도 벌틱스죠. 그 벌틱스 종류가 두 가지 타입이라서 프로세서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리소스는 네모로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어사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볼 거는 리퀘스트는 디스크가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할당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요 앞에 요 전체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고, 어사인이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어사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출발이 실제로 요 놈이 어사인 됐다 하는 게 이제,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딱 보면은 P1한테는 일단은 R2라는 게 하나가 할당돼 있어요. 하나 홀드 했어요. P1이.
그리고 P1은 이걸 웨이트하고 있어요. R1을 웨이트하는 거예요. hold and wait. 근데 이 내가 웨이트하는 놈은 리소스가 하나밖에 없어. 이 인스턴스가. 근데 이 놈은 P2한테 할당이 됐어. 그럼 P2는 일단 하나는 리소스를 받았어요. 근데 얘는 또 R3를 이제 리퀘스트를 했는데 이 R3는 P3한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드락이 지금 발생했나요? 이렇게 되면 발생 안 했어요. 좀 기다리면 돼. 이런 경우는 데드락이 발생했으면은 아만 기다리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는 데드락이 발생 지금 이 상태면은 데드락이 발생 안 했어요 아직. 왜? P3가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는 이것만 할당했으니까 리소스 이거 다 끝나면 내가 시그널 그러니까 이거 웨이터 해가 할당 받아간 거죠. 나중에 시그널로 풀어줄 뿐이면 돼요. 그러면 P3 끝나면 이제 이 화살표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 이거 할당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P2는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 다 할당 받았어. 그럼 끝날 수 있어요 그냥. P1도 얘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할당된 게 없어지겠죠. 그럼 얘 OS가 이제 자기가 나갈 때 이제 시그널하고 나가면은 여기 웨이트 걸려 있는 거를 OS가 할당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락 안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요걸 잘 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데드락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데드락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딱 보고 발생할 것 같으면 또는 했으면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을 피하든가 예방을 하든가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드락이 요거는 발생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데드락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래프에서 사이클 디텍션입니다. 결국은. 사이클 디텍션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사이클이 요렇게 해갖고 요 엣지가 어디서 출발해갖고 자기한테 돌아오면은 요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요런 사이클이 생기고 지금 생겼죠. 여기도 뭐 또 좀 더 크게 보면 요렇게 사이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사이클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연루가 되어 있는 프로세서들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이거 누가 강제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각 프로세서가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지금. 데드락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요걸 인스턴스를 요 안에 있는 인스턴스를 잘 봐야 돼. 요렇게 지금 사이클이 생겼죠. 사이클이 생겼지만 지금 요 사이클하고는 좀 다른 게 여기 사이클을 만드는 요 안에 인스턴스가 한 개씩 있어 갖고 요 들어오는 엣지를 누가 이미 요 리소스가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요 사이클 안에 있는 것도 두 개인데 두 개가 다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사이클이 있으면서 리소스가 다 할당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해제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 그런데 요거는 사이클은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 P2가 끝나면 리소스를 다 사용하면 이 엣지가 사라지면은 얘는 이 두 개를 아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할당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할당해줄 거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만 이제 사이클이 해제돼 버리죠. 이거는 좀 기다리면 다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냥. 왜냐하면 웨이트라는 게 리소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해결이 돼.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이 있더라도 되더라도 아닙니다. 사이클이 있으면서
그 리소스가 다 할당이 돼 있어야 돼요. 할당할 수 있으면은 엣지의 방향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이클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사이클이 있으면은, 사이클이 없으면 당연히 데드락이 아닌 거고, 사이클이 있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리소스마다 한 개 인스턴스면은 데드락이, 그건 발생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이면은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체크하고 싶으면은, 모든 리소스가 다 할당이 지금 돼 있느냐. 물론 다 할당이 그것도 말이 좀 틀렸네. 다 할당이 돼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지금 당장은 모든 리소스가 다 할당이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좀 기다리면은 어베일러블 하는 리소스가 생길 수가 있으면 그거는 데드락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암만 기다리도 그냥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데드락이. 자, 그래서 이제 데드락을 핸들링 하는 게, 그래서 이 데드락을 이제, 데드락을 핸들링 하는데, 데드락에 절대로 안 들어가게 시스템이 막아주든가, 아니면 이제 데드락에 가게 막을 수는 없는데, 놔두는데, 나중에 데드락이 발생한 거를 지금처럼 디텍션 해서, 그걸 이제, 그때는 이제 프로세서를 죽이든가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놔뒀더라 그냥 데드락이 발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이러고 있어요. 운영체제가 세마포라는 시스템 콜까지는 제공할 텐데 그걸 잘못 써갖고 데드락이 발생한 거는 응용 프로그램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드락을 스스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세마포 같은 거 이제 락을 많이 쓰는 게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죠.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여러분들 수강 인증이나 기차표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 데드락을 다 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이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쓰면서 굉장히 덩치가 큰 거는 DBMS라는 또 패키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어갖고 뭐 비교를 하자면 우리 뭐 매트랩 같은 거 쓰면 툴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도 맨땅에 그냥 시계처럼 짜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오라클, MySQL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그 패키지 위에서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단순히 OS 위에서 C 언어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면 그 패키지들이 나가줘요. 툴을 제공해, 데드락을 나가주는 툴을 제공하는데 그냥 데드락이 일단은 안 생기게 이제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락킹을 하는데 투 페이즈 락킹이라고 했어. 락에 순서를 걸어놓고 락을 걸 때 아까처럼 하나 걸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거 걸고 얘는 이쪽 락을 걸고 얘는 저쪽 락을 걸고 뭐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걸어버리면 이제 데드락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락을 걸 때는 한 단계 한꺼번에 쫙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리소스의 어떤 순서대로 걸고 해제할 때도 한꺼번에 쫙 해제를 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좀 시퀀셜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딱 이렇게 트랜잭션이 락을 걸려고 하는데 이미 락이 걸려 있으면은 그냥 그 트랜잭션이 다시 원위치로 바꾸돼요. 롤백을 바꾸돼요. 아까 우리가 그 다이닝 클러스터 프로그램처럼 데드락이 발생하게 하려면 한쪽
리소스를 잡았는데 다른 쪽 리소스가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이쪽 리소스 도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트랜잭션에서도 자기가 가진 락을 잡았는데 또 다른 락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누군가 먼저 락을 잡았으면 그냥 롤백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롤백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데드락을 아예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락을 어보이던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데드락은 OS의 책임이 아니고 OS를 사용하는 일반 프로그래머든 그런 DBMS 같은 뭐 패키지나 뭐 라이브러리든 그 단계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야,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